라는 것, 이것도 기출 많이 배웠죠. 1번. 이번 국경일에 국기를 단 집이 많았다. 여기서 이제 국기를 단다라는 거는, 자, 어떤 의미가 돼야 되겠습니까? 국기를 우리말로 개양한다 하죠. 그죠? 국기를 개양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이 개자가 바로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걸개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요 한자는 맞죠. 이게 이제 걸개자가 되는데, 그는 거는 뭐로 그려야 되겠습니까? 붓으로 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손수자가 보여야 되겠죠. 뭐를 걸으려면은 발로 걸 수는 없잖아요. 손으로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걸개자고, 그런데 이게 이제 개양한다 할 때 이 양자는 바로 그 무슨 양자가 되냐면 날릴 양자가 돼야 돼. 태극기를 개양한다 할 때 태극기가 이제 베란다에 걸어놨을 때 이제 바람에 날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휘날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날릴 양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요 단어는 바로 날릴 양자가 아니라 바로 실을 제자가 되는 거죠. 뭐를 싣는다는 얘기죠. 바로 실을 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바로 게재한다는 이야기죠. 게재. 여러분, 게재한다는 이야기 뭡니까? 신문 따위의 글이나 그림을 실는 걸 갖다가 게재한다는 거죠. 이것도 적어봅시다. 알지만 한번 적어봅시다.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신문 따위의 어떤 글이나 그림을 바로 실는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바로 게재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제자가 이제 실을 쟀다는데, 여러분들 실으려면 어디에 실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요 지금 같으면 차에 실르겠죠. 근데 옛날엔 차가 없잖아요. 그 수레에다 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부수 수레 거자가 보여야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게재가 되는 거고. 그러면 개양할 때 이제 걸개자는 이제 손수가 들어가는 거 말면 되는데, 그러면 날릴 양자를 여러분들이 읽어내고 확인해 드리겠죠. 자, 여기서 태극기를 여러분들 이제 베란다에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그 태극기가 뭔가 휘날리려면은 일단은 베란다에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이제 손수자, 제방변자가 일단은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손수자가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란다 쪽에 실내에다 태극기를 달지는 않잖아요. 베란다라는 것은 어쨌든 햇볕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햇볕 양자, 뱃양자인데 일단은 날일자가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요걸 갖다가 이제 바로 우리는 뱃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부수는 지금 제방변자, 손수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부분이 이게 바로 이제 뱃양자가 되죠. 그리고 합쳐서 이제 날릴 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양할 때 어쨌든 두 개 다 뭡니까? 걸개자도 제방변 손수자가 들어가고 날릴 양자도 손수자가 들어가는데, 뭔가 태극기가 휘날리려면 베란다에 걸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베란다 쪽 햇빛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날일자가 보여야 된다라는 거까지 외우시면 됩니다. 어쨌든 개양하고 계제를 구별하시고, 그래서 이 버금중자가 이제 들어가는 게 여기 들어가는 거죠. 중개인, 버금중자에다가 길개자에다가 선비사자가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집을 파는 사람 매도인이 있고요. 이제 집을 사는 사람 매수인이 있죠. 요 가운데서 이제 역할하는 게 이제 중개인이죠. 그래서 가운데서 바로 두인변 사람이 요 가운데 매도인 매수인 가운데서 사람이 뭔가 버금가서 똑같은 입장을 취해야 되겠죠. 너무 뭐 매도인 측면에서 이끌려서도 안 되고 매수인 측면도 안 되고 오로지 그 가운데서 바로 버금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버금중자가 들어갑니다. 중개인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대중 할 때는 이제 큰 대자가 들어갑니다. 선생님 자료 14페이지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14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자, 봅시다. 한자 공부는 이렇게 한다. 자, 요 의미해 봅시다. 강정이라고 이렇게 주죠. 그죠? 이 강자가 바로 잡을 강자가 되는데, 요걸 외우는 방법이 그 부스가 이제 바깥에 있는 이걸 이제 튼 입구 몸이라고 하기도 하고 상자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안에 지금 임금왕자가 들어가 있죠. 자, 임금이 상자방에 들어가서 바를 정자가 오른쪽에 되어 있죠. 바르게 고쳐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백성을
앞으로 이끌어갈 그런 존재가 되려면은 행동이나 모든 정신적 부분이 바르게 고쳐져서 국민을 이끌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해서 상자 안에 넣어서 바로 모든 행동의 어떤 그런 어떤 바른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반드시 이끌어가려면은 바로 이렇게 막 울퉁불퉁한 이런 모습 안에 임금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항상 반듯한 이런 상자 방 안에 들어가서 바로 임금이 바로 이렇게 그 가게의 어떤 규격에 맞는 그런 모습을 갖춰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강정, 바로잡아, 고치밀고 그 다음에 같은 의미가 학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클학자가 되기도 하고 둘레각자가 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클학자로 많이 쓰이죠. 이 클학자는 부수가 바로 음호, 지포로 많이 쓰이죠. 이 부분이죠. 이게 지포죠. 요 지포 안에다가 이제 둘레 각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 바로 둘레 부분을 항상 바르게 고쳐 나가야 되겠죠. 집 안쪽에 둘레가 어지럽혀져 있으면 집이 무너집니다. 그죠? 그래서 지포 안에, 집 안에 둘레를 바르게 고쳐간다. 그래서 잘못을 널리 바로잡아 고쳐간다. 그래서 강정이라는 거하고 학정이라는 거 같은 뜻입니다.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외워야 되는 게, 요 학정이라는 거하고 비교해야 되는 게, 요 학정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빠져있는데 선생님 적어놨죠? 쿠들학자죠. 당연히 쿠들학자는 부수가 왼쪽에 돌석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돌이 굳어간다. 그래서 이 학정은 돌석자가 들어가 있는 쿠들학정의 학정은 여러분 뭐를 학정한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꼭 결단하에서 틀림없이 정하는 걸 갖다 학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그 학정하고 그래서 결단해서 뭐를 정한다는 이 학정하고 이 학자가 다릅니다. 꼭 외워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상목재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간성. 이 연자가 바로 이따을 연자가 되는데 부스가 왼쪽에 있는 기자가 되죠. 그 기자에다가 이제 실사자가 되는데 여기서 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바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바늘에다가 실을 이렇게 이제 하나 더 하고 또 밑에 또 요 바늘기에다 실을 넣어서 옷을 꿰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바늘기자의 오른쪽에 이제 실사자, 실 모양이 이렇게 두 개 가닥에 이렇게 바늘기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따을 연자고 그 다음에 이제 간자가 바로 관계할 간자, 문문자와 실사자가 합쳐져 있죠. 그 다음에 그 연간성 할 때 그 밑에 이제 문문자 밑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쌍상투 간자 결합한 모습이다. 둘 이상의 친밀한 관계가 단단히 묶여 있음을 뜻한다. 그게 연관성인데 여기서 이제 출제 포인트는 이 연자에다가 인연 연자가 들어가 만든다는 것이죠. 자, 인연 연자하고 항상 이따을 연자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연관성 할 때는 이따을 연자가 들어가야 되고 인연 연자는 왼쪽에 이제 실사자가 있죠. 실사자 부수고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판단할 단자가 되는데 이 판단할 단자는 돼지씨가 바로 돼지씨자 돼지 모양이죠. 그게 변형된 것인데 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이 있는데 오른쪽에 이제 돼지죠. 그 옛날에는 뭐 지금도 가잖아요. 정치인들 국민들 개돼지라고 하잖아요. 전부 다 우리 국민들 백성을 전부 다 돼지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돼지 A하고 그 다음에 돼지 B하고 이렇게 실로서 이렇게 이어준다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인연 연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꼭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시한다 할 때는 이 제자가 끌제자가 되죠. 그걸 끌어야 되니까 바로 이 제방변 손수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제시. 시자는 보일 시자가 되고. 요 또 다른 제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자가 바로 절제하다, 억제하다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제, 억제에 있어서 이 제자는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 칼도자가 보여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시자는 이제 볼 시자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뭔가를 제시하다 할 때는 왼쪽에 끌제자에다 보일 시자 이거를 써줘야 되겠죠. 요걸 오른쪽 걸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술할 불일력자를 보면 여기 이제 두인변이죠. 두인변이 이제 부수를 가지고 또 들어갔을 때 뒤에 이제 그 지팡이 숫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불일력이 되는데 사자성어에서 보면은 견마지역이 되죠. 요 역자가 바로 불일역자가 되고 또는 이제 뒤에 견마지로가 있죠.
로자는 이거는 이제 힘쓸 로자가 되는 거죠. 요 두 개 사자성어는 개나 말 정도의 하찮은 힘이란 뜻으로 윗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신의 노력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라는 거. 이거 정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생각사자에다가 생각할 유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지경이 이게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그죠? 땅지자에다가 이제 지경경자가 되죠. 그래서 땅지자에다가 지경경자. 지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땅의 경계, 지경, 땅의 경계를 말하고 또는 어떤 지경에 이르렀다. 어떠한 처지나 그다음에 그들은 형편을 갖다가 이제 우리는 지경이라 하죠. 그래서 땅지자에다가 지경경자가 들어간다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지경하고 구별해야 되는 게 이 우리가 하지하고 동지하고 지독하다 할 때 이 지자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경할 때 땅에 경계할 때 이 지자를 땅지자를 이를 지자를 집어넣어서 보통 시험에 많이 내요. 그 여름 하자에다가 이를 지자. 그 다음에 겨울 동자에다가 이를 짓자. 그 다음에 지독하는 것은 이를 짓자에다가 이제 독독자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를 짓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를 짓자는 아래쪽에 보면 이제 흑토자가 보이죠? 그렇게 흑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위에 게, 그게 이제 하살시 있죠, 여러분. 하살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 하살치의 변형 형태라 생각하시면 돼요, 요 위에 게. 그러니까 하살이, 이게 이제 이 땅 밑으로 이렇게 이제 이르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이를 짓자의 형태는 하살 시자에다가 땅 동지와 지독에서 이 짓자는 이를 짓자, 흙에 하살이 떨어진다, 이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 지독의 의미, 독독자를 아셔야 돼요. 독독자는 밑에 이제 음이모자가 있고 위에는 이게 풀초자의 변형이죠. 이 풀초자는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표현이죠. 또는 이렇게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이제 어머니 모자가 어디서 변형이 되냐면은 하지 마라 하는 거 있죠. 말무자라는 거 있죠, 여러분. 말무자. 요 말무자가 이제 어머니 모자의 변형이라 생각하면 되죠. 이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이 아이에게 이제 젖을 물려야 하는 어떤 산모는 늘 먹는 것이 주의해야 되겠죠. 그게 독이 들어간 풀을 이제 먹게 되면은 그대로 이제 아이가 또 먹어서 죽게 되겠죠. 그래서 독이 들어간 풀을 항상 이 말무자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미가 먹으면 안 되는 풀. 그게 바로 독독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